박지은은 박민수의 딸이 아닙니다. 편지를 읽는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하객들의 웃음소리, 축하 인사, 카메라 플래시. 하지만 순이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호텔 뒤편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마이너스 한유진. 순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웨딩홀 저 멀리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29년간 자신의 딸이라고 믿어왔던 그 아이. 이게 무슨 소리지?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딸의 결혼식 날 한 장의 편지가 순이의 인생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9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 과연 이 편지는 진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 5시로. 새벽 5시 박순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딸 지은이의 결혼식이었어요. 29년을 키워온 딸이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날. 순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60평생 한결같은 사람.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월급날을 어긴 적 없는 성실한 남편이었죠. 여보 일어나요. 오늘 우리 딸 시집 가는 날이에요. 순이가 민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뜨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벌써 아침이구만. 어젯밤엔 한숨도 못 잤네. 나도요. 계속 지은이 어릴 때 생각만 나더라고요. 두 사람은 함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이는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9년 전 산부인과에서 처음 딸을 안았던 그 순간.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던 그 눈빛. 그때 순이는 다짐했었죠.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모두 주겠다고. 순이야. 민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왜요? 우리 잘 키운 것 같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그럼요. 우리 딸 착하고 예쁘게 잘 컸잖아요. 그래. 다행이야. 민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발코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금방 잊었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요. 하지만 순이는 몰랐습니다. 민수의 그 한숨 속에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 몇 시간 뒤 한 장의 편지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걸. 29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편지를 건넬 여자가 이미 이 도시 어딘가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쥐고 호텔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걸. 지은이가 정말 내 딸이 맞을까? 새벽 공기 속에서 민수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순이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이 오늘 하루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전 9시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지은이가 선택한 곳이었죠. 순이는 처음 이 호텔 웨딩홀을 봤을 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천장이 5층 높이만큼 높았고 샹들리에가 수십 개나 달려 있었으니까요. 엄마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요. 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을 때 순이는 속으로 걱정했었어요. 얼마나 비쌀까? 하지만 민수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 결혼식인데 당연하지. 여기로 하자. 그날 밤 순이는 민수에게 물었었죠. 여보 돈은 괜찮아요. 이런데 하면 비싸잖아요.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뒀어. 민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안심했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순이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민수를 처음 만났던 그날. 1995년 봄이었죠. 친구의 소개로 만난 맞선이었어요. 첫인상은 그저 그랬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남자. 키는 174cm 정도.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회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순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박순이에요. 두 사람은 명동의 한 찻집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 취미가 뭐예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독서요. 민수 씨는요? 저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합니다. 어떤 음악이요? 클래식이요. 특히 쇼팽을 좋아해요. 순이는 조금 놀랐어요. 남자들은 보통 대중가요나 록을 좋아하는데 클래식이라니. 의외네요. 그래요. 클래식은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좋아요. 민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민수는 매번 정확한 시간에 나왔고 항상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죠.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이 씨.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순이를 불렀어요.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저 순이 씨를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순이는 당황했죠. 저희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순이 씨가 제 운명이라는 걸.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순이 씨와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순이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일주일 뒤 순이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 씨, 저 좋아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기쁨이 느껴졌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랑 사귀어 주시는 거예요. 네,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순이 씨. 평생 잘할게요. 그해 가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어요. 하객도 10명 정도. 신혼여행은 제주도 3박 4일. 돈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착했고 성실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저녁 7시면 정확히 퇴근했죠. 주말에는 순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여보, 나 행복해요. 순이가 말했을 때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순이가 있어서.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았어요. 25평짜리 빌라. 낡았지만 깨끗했죠. 신혼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이는 몸이 이상했어요. 속이 메스꺼웠고 자꾸 졸렸죠. 혹시 순이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2줄. 임신이었어요. 여보. 순이는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정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방금 테스트했는데 2줄이야.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다. 순이는 그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보통 축하해 또는 기뻐라고 하지 않나. 하지만 곧 잊었습니다. 남편도 놀라서 그런 거겠거니. 그날 저녁 민수가 일찍 퇴근했어요. 순이야, 병원 가보자. 정확히 확인해야지. 두 사람은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봤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정도 되셨네요. 순이는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점 하나. 저게 우리 아기구나. 건강하죠, 선생님? 네, 아주 건강해요. 순이는 너무 기뻤어요. 옆에 있던 민수도 웃고 있었죠.
하지만 순이는 몰랐습니다. 민수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을, 두려움과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그 표정의 진짜 의미를.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보였습니다. 지은아. 순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딸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새하얀 드레스에 머리를 곱게 올린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죠. 엄마. 지은이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순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 울면 안 돼요. 화장 다 번져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순이는 딸을 안았습니다. 품 안에서 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쾅쾅쾅.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 지은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시집 가서도 너답게 살아. 누구한테도 굽히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알았지? 엄마.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우리한테 와.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껴안고 있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지은이의 화장을 손봤습니다. 순이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님, 따님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요. 피부도 좋으시고. 어머님 닮으신 것 같아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순이를 닮았다고. 똑같은 눈매, 비슷한 코, 입 모양까지. 29년 전에 낳았을 때부터 저랑 똑같았어요. 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조산이었는데도 건강하게 낳아주셨대요. 7개월 만에. 지은이가 덧붙였어요. 맞아. 그때 정말 깜짝 놀랐지. 갑자기 진통이 와서. 순이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가을. 갑자기 배가 아팠고 병원에 갔더니 조산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지은이가 태어났어요. 아니, 순이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예식 30분 전이었습니다. 순이는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바빴어요.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이야, 딸 정말 예쁘던데? 고등학교 동창 미경이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준혁이도 잘생겼고. 잘됐다 진짜. 대기업 다닌다며? 응, 삼성전자. 와, 대단하다. 순이 너복 받았어. 순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딸의 결혼을 축하해 주다니. 새댁 어머니. 신랑 측 친척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 네. 우리 준혁이 잘 부탁드려요. 지은이도 정말 예쁘고 착하던데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준혁 씨도 정말 좋은 아이더라고요. 순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웨딩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200명은 좋게 되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입구 쪽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기척이 들렸어요.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주변 하객들과 달리 화려하지 않은 차림새였죠. 오히려 조문객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웨딩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지? 신랑 측 하객인가? 여자의 걸음걸이가 묘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마치 오랫동안 결심하고 온 사람처럼. 여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순이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빛.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 분노 그리고 무언가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순이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여자를 처음 보는데 왜 가슴이 불편할까? 여자가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를 꺼내는 동작이 조심스러웠죠. 마치 폭탄을 다루듯이. 그리고 순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기. 순이가 말을 걸려는 순간 여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낮지만 간절한 목소리. 여자는 봉투를 순이의 손에 쥐어주더니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빠르게 웨딩홀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이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봉투. 아무런 글씨도 없었어요. 그냥 깨끗한 하얀 봉투. 뭐지 이게? 순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아무도 방금 일어난 일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순이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떨릴까? 그냥 편지일 뿐인데.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편지가 뭔가 중요하다는 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손으로 쓴 글씨.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순희 씨께. 이 결혼을 멈춰주세요. 당신은 진실을 모릅니다. 당신의 딸 박지은은. 순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편지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지은은 박민수의 친딸이 아닙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호텔 뒤편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한유진. 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지은이가 민수의 친딸이 아니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하지만 내용은 똑같았죠. 순이야.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순이는 화들짝 놀라 편지를 핸드백에 구겨 넣었어요.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남편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죠. 아니에요. 그냥 긴장돼서. 순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 민수가 순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순이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순이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동공이 흔들리는 눈. 이게 무슨... 순이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박지은은 박민수의 친딸이 아닙니다. 말도 안 돼.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이는 분명 민수의 딸이었습니다. 29년 전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니까요. 아니 잠깐. 직접 낳았다고? 순이는 문득 멈칫했습니다. 29년 전 그날. 정말 자신이 낳은 게 맞나? 순이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병원에 갔었죠. 배가 아파서. 그리고 그 다음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취됐었나? 아니면 정신을 잃었었나? 그리고 깨어났을 때 아기가 있었어요. 간호사가 안겨줬죠.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순이는 그때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 그게 지은이었어요. 하지만 출산의 기억이 없었어요. 진통의 기억도 아기가 나오는 순간의 기억도. 조산이라서 급하게 마취했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었죠. 순이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편지는 거짓말? 누군가의 장난? 하지만 왜 하필 오늘? 딸의 결혼식 날? 순이는 손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한유진. 그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다. 순이는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30년 전 민수와 결혼하기 전. 어느 날 민수가 술에 취해 말한 적이 있었어요.
둘이 작은 술집에 앉아 있었죠. 민수가 소주를 몇 잔 마시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사실 한 번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 순이는 놀랐어요. 민수가 과거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누구요? 대학 동기였어. 유진이라고. 한유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헤어졌어. 집안 반대로. 유진이네 집이 부자였거든. 나 같은 가난한 놈은 안 된다고. 그래서요? 그냥. 끝났어. 오래전 일이야. 이제 다 잊었어.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었죠. 순이도 묻지 않았고요. 과거의 일이니까. 누구나 옛 연인 하나쯤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그 한유진이라면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생 순자였어요. 언니, 여기 있었네. 다들 찾아. 아, 미안. 금방 갈게. 언니 얼굴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순자가 순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서. 그래? 근데 진짜 안 좋아 보여. 병원 가볼까? 괜찮다니까. 나 먼저 갈게. 순이는 서둘러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 끝에서 민수가 보였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응.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순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럴까? 순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얼굴에 뭔가 두려움 같은 게 스쳐 지나갔거든요. 여보,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회사 사람. 별거 아니야. 민수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색했어요. 순이야, 곧 시작한다. 들어가자. 민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민수의 손을 쳐다봤어요. 30년간 잡아온 손. 익숙한 손. 하지만 지금은 그 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1시 50분. 순이는 화장실에서 나와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예식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은이를 봐야 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봐야만 했죠. 문을 열자 지은이가 웨딩 부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곧 시작이에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정말 민수의 딸이 아니란 말인가? 순이는 지은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 하나하나를. 눈, 코, 입, 이마, 턱선. 지은이는 순이를 닮았어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말했죠. 똑같은 눈매라고.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도 똑같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코는 순이보다 더 오똑했어요. 턱선도 조금 더 각졌죠. 그건 민수를 닮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혹시 엄마? 왜 그렇게 쳐다봐요? 지은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너무 예뻐서. 순이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지은아. 왜요, 엄마?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저도 엄마 사랑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은이가 순이를 밀어내며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내가 시집 가니까 감회가 새로워서. 에이, 엄마. 울지 마요. 저 오늘 행복해요. 지은이가 순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정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파엘벨의 캐논. 순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죠. 지은이가 순이의 팔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축하의 함성이 들렸어요. 와, 신부 너무 예쁘다. 정말 천사 같아. 하지만 순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박지은은 박민수의 친딸이 아닙니다. 버진로드를 걷는 내내 순이는 딸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지은이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얼굴. 그래,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니, 혹시 순이 자신도 모르는 걸까? 버진로드 끝에 신랑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지은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이었어요. 순이는 딸의 손을 준혁에게 넘겨줬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순이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깊게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은이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순이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순이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우리 딸 정말 예쁘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기쁨의 눈물일까 아니면 죄책감의 눈물일까? 순이는 민수에게서 손을 빼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사가 있었고 서약이 있었고 반지 교환이 있었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완벽한 결혼식. 신랑 신부는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례의 선언과 함께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이와 준혁이 키스했어요. 그 순간 순이는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995년 가을. 순이는 임신 8주였어요. 아기가 건강하다고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여보, 배가 아파요. 순이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는 급히 집으로 왔어요. 순이야, 괜찮아? 배가 너무 아파. 뭔가 이상해. 병원 가자. 빨리.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초음파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유산입니다. 뭐라고요?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연 유산이에요. 태아의 심박동이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봤는데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기 유산은. 순이는 그 다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었나? 아니면 충격으로 멍해졌었나? 다음 기억은 병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죠. 민수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우리 아기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위로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죠. 무언가를 숨기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민수 씨 아기는요? 괜찮아. 다 괜찮아. 제대로 대답해 주세요. 우리 아기 어떻게 됐어요?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순이를 꼭 안았어요. 순이야, 진정해. 아기는 괜찮아. 그날 밤 순이는 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의사가 준 진정제였죠. 그리고 깨어났을 때 순이 씨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기 건강해요. 조산이긴 했지만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조산? 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유산이라고 했는데 임신 7개월에 태어났어요. 조금 작지만 괜찮아요. 보시겠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 순이는 아기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죠. 우리 아기. 순이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유산이라고 했는데 왜 아기가 있지? 임신 8주였는데 어떻게 7개월짜리 아기가? 순이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유산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게 의사가 잘못 봤대.
사실은 쌍둥이였는데 한 명이 죽은 거래. 다른 한 명은 살아서 조산한 거고. 쌍둥이? 응. 놀랍지? 나도 몰랐어. 민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순이는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임신 8주에서 갑자기 7개월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순이는 믿었어요. 믿고 싶었죠. 아기를 안고 있는 게 너무 행복했으니까. 예식이 끝났습니다. 신랑 신부가 퇴장했고 하객들이 식사하러 이동했어요.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순이야, 식사하러 가자. 민수가 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민수를 뿌리쳤어요. 여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또? 아까도 갔잖아. 그냥 좀 답답해서요.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래, 천천히 와. 순이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호텔 로비로 나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2시 30분. 편지에는 오후 3시에 만나자고 했었어요. 아직 이 시간 30분이나 남았죠. 순이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에서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오늘 오후 3시 호텔 뒤편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약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지난 30년의 삶이 모두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그저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 수도 있죠. 순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한유진.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SNS 계정이 보였어요.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였어요.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 50대 중반.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큰 눈에 오똑한 코. 세련된 분위기. 순이는 그 여자의 게시물을 봤어요. 대부분 일상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 카페 여행체. 하지만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어요. 3개월 전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죠. 유진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연락해. 힘내.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순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고개를 들자 신랑 준혁의 어머니 강영숙이었습니다. 아, 사돈 어르신. 순이는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식사 안 하시고? 잠깐 전화가 와서요. 그러세요? 저도 답답해서 나왔어요. 같이 들어갈까요? 네, 그러죠. 두 사람은 함께 피로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숙이 말했어요. 어머니, 지은이 정말 잘 키우셨어요. 예의 바르고 착하고.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저희 준혁이도 지은이 만나서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좀 차가웠는데 요즘은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영숙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 며느리가 누구의 딸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피로 연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순이는 민수를 찾았습니다. 민수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부장님, 따님 정말 예쁘시네요. 고맙네. 사위도 잘 만나셨어요. 대기업 다닌다면서요. 그래, 삼성전자. 운이 좋았지 뭐. 부장님이 복이 많으신 거죠. 부인도 미인이시고 딸도 예쁘고. 민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붉었어요. 술을 꽤 마신 것 같았죠. 순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30년간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미친 사람인 걸까? 순이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왜 안 먹어? 맛있는데. 옆에 앉은 동생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배가 안 고파서. 에이, 오늘 좋은 날인데 많이 먹어야지. 언니, 근데 정말 얼굴색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솔직히 말해봐. 뭔가 있지? 순자가 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왜?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30년간 믿어왔던 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무슨 소리야? 그냥 가정이야. 순자는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언니, 무슨 일 있어? 형부랑 싸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순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언니, 오늘 지은이 결혼식인데 이상한 생각하지 마. 좋은 날이잖아. 그래. 미안. 순이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1시. 신랑 신부가 패백실로 이동했습니다. 순이와 민수도 함께 갔어요. 작은 방에 패백상이 차려져 있었죠. 대추밤 육포. 전통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준혁이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큰절 올립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딸이 시집가는 이 순간을. 하지만 지금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어요. 잘 살아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순이가 딸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너 행복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았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 행복해요. 준혁이랑 함께라서 너무 행복해요.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순수한 미소. 아무것도 모르는 미소. 순이는 그 미소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가야겠다. 한유진을 만나야겠다.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한다. 패백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가족 사진, 친척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 셀 수 없이 많은 사진을 찍었죠. 순이는 카메라 앞에서 웃었습니다. 억지로 있는 힘껏 웃었어요.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사진 속의 순이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은 굳어 있었죠. 오후 2시. 사진 촬영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우리 딸 정말 예쁘지? 친구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언니.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안 좋아 보인다. 그래? 좀 피곤해서 그래. 오늘 쉬어야겠다. 집 가서 푹 자. 응, 그럴게. 미경이 떠나고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결혼식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순이는 시계를 봤습니다. 30분 뒤면 3시. 가야 할까?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설령 그것이 끔찍한 진실이라 해도. 여보, 나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순이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 바람 쐬면 나을 것 같아. 그럼 내가 같이 갈까?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금방 올게요. 그래, 조심해. 순이는 서둘러 웨딩홀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호텔 뒤편으로 향했어요. 편지에 적힌 대로 카페가 있었습니다. 카페 루체라는 작은 카페였죠. 순이는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한번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없었어요. 창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이 보였어요. 50대 중반.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큰 눈에 오똑한 코, 세련된 분위기, 잘 관리된 피부. 여자가 순이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오셨군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한유진? 네. 앉으세요. 순이는 여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이의 눈도 마찬가지였죠. 뭐가 마실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말해주세요. 그 편지가 무슨 뜻인지.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왜 하필 오늘? 내 딸 결혼식 날. 오늘이 아니면 안 됐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대체 무슨 소리예요? 편지에 쓴 그 말이 정말이에요. 지은이가 민수의 딸이 아니라는 게. 순이가 다그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순이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직접 낳았어요. 29년 전에 분명 민수의 아이를. 순이 씨, 진정하세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유진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손을 빼내려 했지만 유진이 꽉 잡았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1994년. 제가 민수를 처음 만났던 때로. 유진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봄 유진과 민수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같은 과 같은 학년이었죠. 두 사람은 과 MT에서 처음 만났어요. 민수는 조용했지만 성실했고 유진은 밝고 활발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끌렸죠. 유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수는 특별했어요. 다른 남자들과 달랐죠. 진심이었어요. 저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1994년 여름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죠.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얼굴이었어요.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민수가 먼저 청혼했죠. 유진아, 나랑 평생 함께 살자.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데요. 하지만 1994년 겨울 제게 큰 일이 생겼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순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몇 주였어요? 8주였어요. 깜짝 놀랐죠. 우리는 아직 학생이었으니까. 민수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곧 제 손을 잡고 말했죠. 괜찮아, 유진아. 우리 책임지자. 결혼하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정말 책임지려고 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일찍 결혼하겠다고. 그런데요. 제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이었고요. 저는 외동딸이었죠. 그래서요. 부모님은 민수 집안을 조사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죠. 아버지는 택시기사,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셨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집안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 절대 허락할 수 없다. 그래도 당신 뜻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어요. 겁도 많았고. 유진은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있었어요. 남자는 민수였습니다. 30년 전의 민수. 젊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여자는 유진이었어요. 아름답고 밝은 미소.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1994년 가을에 찍은 사진이에요. 설악산에 놀러 갔었죠. 순이는 사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수의 얼굴.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는 미소였어요. 부모님은 저를 집에 가뒀어요.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를 만나지 못하게 했죠. 전화도 받지 못하게 하고 외출도 금지했어요. 그래도 몰래 시도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아버지가 경호원까지 붙였거든요.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낙태를.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이미 5개월이 넘었어요. 너무 늦었죠. 그래서요. 결국 부모님은 저를 시골 친척집에 보냈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입양 보내기로 했죠. 입양. 네. 저는 울고불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부모님 결정이었으니까. 유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995년 여름 저는 딸을 낳았어요.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시골집에서. 산파 한 명만 있었죠. 어떤 아기였어요. 작고 예쁜 여자 아기였어요. 울음소리가 크고 건강했죠. 유진은 핸드백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눈을 꼭 감고 자고 있었어요. 순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였어요. 갓 태어났을 때의 지은이와 똑같았습니다. 이 아기가 제 딸이에요. 1995년 7월 15일에 태어났죠. 순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의 생일은 1995년 7월 15일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아기를 빼앗아 갔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기를 하룻밤만 안아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부모님이 데려갔죠. 어디로요? 입양기관이라고 했어요. 좋은 집에 보내줄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제 딸을 제 품에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빼앗긴 거예요. 유진은 흐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울기만 했죠. 민수는요? 민수는 몰랐어요. 민수는 몰랐어요. 저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죠. 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아기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요? 민수에게로요. 순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제 딸을 입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기 딸이라고 거짓말하고 키운 거죠. 그게 무슨...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진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이 씨, 이걸 보세요. 봉투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병원 기록지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의 의료 기록이에요. 1995년 가을. 순이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록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환자명 박순이. 진단명 자연유산. 임신주수 8주 추정. 처치 소파술. 날짜 1995년 9월 3일. 순이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은 임신 8주 만에 유산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죠. 말도 안 돼. 대신 민수는 제 딸을 자기가 몰래 키우던 아기를 당신 딸이라고 속인 거예요. 순이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거짓말. 거짓말이야. 사실이에요. 민수는 당신을 속였어요. 29년간.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 그런 짓을. 민수는 제 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친딸이니까. 그래서 당신과 결혼했고 당신에게 딸이 있다고 믿게 만든 거죠.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분명 임신했어요. 병원에서 확인했다고요. 초음파도 받고. 맞아요. 당신은 임신했었어요. 하지만 유산했죠. 아니야. 나는 분명히 아기를 낳았어요.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유진이 일어나 순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이 씨, 진정하세요. 당신이 낳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유산했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가져다 준. 아니야. 아니라고. 순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순이를 안아줬어요.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조사했어요. 모든 증거가 있어요. 유진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더 많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입양기관 기록이에요. 1995년 7월 20일 여자아기가 입양됐다고 나와 있죠. 순이는 서류를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입양 간 곳은 일반 가정이 아니었어요. 민수에게 갔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했거든요. 유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예요. DNA 검사? 네. 지은이의 DNA와 제 DNA를 비교했어요. 어떻게 지은이의 DNA를? 지은이가 다니는 병원에서 몰래 구했어요. 합법적이진 않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순이는 서류를 봤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순이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순이 씨. 지은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낳았어요. 하지만 유진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29년간 키웠죠. 당신이 엄마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제가 엄마지만 진짜 엄마는 당신이에요. 순이는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이 말을 해요? 29년이나 지났는데? 저도 몰랐어요. 최근까지도. 몰랐다고요? 네. 저는 제 딸이 어딘가 입양됐다고만 알았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죠.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친구의 결혼식에 갔다가 민수를 봤거든요. 민수를요? 네. 30년 만에 우연히 마주쳤어요. 민수 옆에 여자아이가 있더라고요. 성인이 된 지은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어릴 때랑 너무 닮았거든요. 유진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유진이었어요. 20대 초반쯤. 순이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와 똑같았어요.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사했죠. 민수를 미행하고 지은이를 몰래 관찰하고. 그래서 DNA 검사를. 네.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지은이가 제 딸이라는 걸. 유진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9년 동안 제 딸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배신감. 민수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고요? 민수도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고 아기까지 빼앗기고.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만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거겠죠. 자기 친딸이니까. 그렇다고 나를 속여도 돼요.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29년간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알아요.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뭐요? 민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순이는 비웃었습니다. 사랑?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이 사랑이에요. 처음은 거짓말이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가 됐을 거예요. 유진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 씨, 제가 민수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가 잘못했어요. 큰 잘못이죠. 하지만 뭐요? 지은이를 생각해 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순이는 멈칫했습니다. 맞아요. 지은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신을 만난 거예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말할 건가요? 진실을? 순이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당신 딸인데? 생물학적으로는 제 딸이에요. 하지만 진짜 엄마는 당신이에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9년간 지은이를 키운 사람은 당신이에요. 밤새 간호하고 공부 가르치고 상처 치료해준 사람. 그게 진짜 엄마예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유진이 순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지은이를 계속 잘 돌봐주세요. 엄마로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은이 옆에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잖아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는 제대로 된 벌을 주세요. 벌이요?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하지만 유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은이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순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은이 29년간 키워온 딸. 아니 이제는 누구의 딸? 생물학적으로는 유진의 딸.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순이의 딸. 알겠어요. 순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계속 돌볼게요. 하지만 민수는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순이는 일어났습니다. 유진도 일어났어요. 두 여자는 마주 섰습니다. 고마워요, 순이 씨. 뭐가요? 제 딸을 잘 키워줘서. 유진이 순이를 안았습니다. 순이는 처음에는 뻣뻣했지만 곧 유진을 안아줬어요.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순이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간의 거짓말. 29년간 키워온 딸이 사실은 다른 여자의 딸.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지? 지은이는 지은이에요. 누가 낳았든 순이가 키웠어요. 사랑했고 돌봤고 함께 웃고 울었어요. 그게 진짜 엄마 아닐까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어요. 불안한 얼굴로 전화를 보고 있었죠. 순이를 보자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순이야,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민수가 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30년간 함께한 남편. 믿었던 남편.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우리 얘기 좀 해요. 얘기? 무슨 얘기? 30년 전 얘기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유진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오늘 만났어요. 한유진을. 뭐? 민수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 여자를 만났어? 네. 그리고 다 들었어요. 진실을. 순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은이가 누구의 딸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당신이 30년간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말해봐요. 사실이에요. 순이가 다그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안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순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다예요. 30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대답이 미안해예요. 순이야, 나는. 당신은 뭐예요?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민수는 순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호텔 뒤편의 작은 정원이었어요. 순이야, 들어줘. 민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손을 뿌리쳤어요. 들어주라고요? 30년간의 거짓말을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유진이가 사라졌어. 아기를 낳고 사라졌다고. 그리고 아기만 남았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었어. 내 피가 흐르는 아기.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나를 속여도 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아기를 지키고 싶었어.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거짓말로요? 처음은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됐어. 진짜로. 민수가 순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순이야. 30년간 한결같이 사랑했어.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거짓말이 사랑이에요. 아니, 거짓말은 아니었어. 적어도 감정만은 진짜였어. 민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순이는 한참을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30년. 절반의 인생을 함께한 남자. 믿었던 남자.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보.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과는 끝이에요. 순이야. 민수가 순이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저도요. 당신 없이는 못 살 줄 알았어요. 30년간. 순이는 민수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순이야. 그리고 지은이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안 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이는 모르는 게 좋아. 알면 상처받을 거야. 상처? 당신이 30년간 준 상처는요? 나는 지은이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였죠. 순이는 돌아섰습니다. 어디가? 지은이한테 가요. 진실을 말하러. 안 돼. 순이야, 제발. 민수가 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민수를 밀쳤어요. 손 떼요. 순이야, 제발 생각 좀 해봐. 오늘은 지은이 결혼식이야. 이런 날에 그런 얘기를 하면. 순이는 멈칫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지은이의 결혼식. 가장 행복해야 할 날. 이런 날에 진실을 말하면 지은이는 무너질 거예요. 그럼 언제 말할 건데요? 말하지 말자. 영원히. 영원히요? 그래. 지은이는 모르는 게 나아. 행복하게 살게 해주자. 민수가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순이야. 이것만은 들어줘. 순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한테는 말하지 않을게요. 정말? 네. 하지만 순이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끝이에요. 이혼해요. 순이야. 이건 협상 불가예요. 지은이를 위해 오늘은 참을게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남남이에요. 순이는 돌아서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간 지켜온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순이는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준혁과 함께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었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엄마 오늘 정말 행복해요. 준혁이랑 결혼해서. 지은이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도 웃고 있었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너무 행복해서. 순이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알아요, 엄마. 저도 엄마 사랑해요. 지은이가 순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이를 지키겠다고. 어떤 진실보다 어떤 거짓말보다 지은이의 행복이 먼저라고. 6개월 후. 순이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됐어요. 지은이에게는 성격 차이라고 말했죠. 지은이는 놀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아빠랑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이제 각자 살고 싶어서. 하지만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은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순이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사니까 어때요? 좋아. 자유로워.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자유로웠으니까. 30년간의 거짓말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됐죠.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30년간 누워 있던 자리. 익숙한 게 무섭다니까. 순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한유진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순이 씨. 유진 씨. 어떻게?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괜찮으면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순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는 거실에 앉았어요. 순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민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신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민수가요? 네.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지만 연락이 안 된다고.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랑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해요.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어때요? 행복해요. 준혁이랑 잘 살고 있어요. 진실은 말 안 했죠? 네, 약속했잖아요. 지은이는 모르는 게 나아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제 딸을 지켜줘서. 제 딸이기도 해요. 29년간. 순이가 웃었습니다. 유진도 웃었어요. 순이 씨. 네?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순이는 놀랐습니다. 친구요? 네. 이상하죠?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딸을 낳았고. 하지만 유진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저길 필요는 없잖아요. 순이는 한참을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친구합시다. 두 여자는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같은 딸의 엄마인 두 여자.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1년 후. 지은이가 임신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지은이가 전화로 소리쳤을 때 순이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 축하한다, 지은아. 엄마 너무 행복해. 나도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잘할 거야.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울어? 아니야. 그냥 너무 기뻐서. 전화를 끊고 순이는 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진 씨, 지은이가 임신했대요. 정말요? 축하해요. 유진의 목소리도 기뻤어요. 우리 할머니가 되는 거네요. 그러게요. 두 여자는 웃었습니다. 순희 씨, 아기 태어나면 같이 보러 갈까요? 좋아요. 그럼 뭐라고 할 건데요? 지은이한테. 그냥 엄마 친구라고 하면 되죠. 그래요. 엄마 친구. 9개월 후. 지은이가 건강한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순이와 유진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엄마. 지은이가 웃으며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정말 예쁘지? 그럼 정말 예쁘다. 순이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 29년 전 지은이를 안았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엄마, 이분은 누구예요? 지은이가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아, 엄마 친구야.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진이에요. 유진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희 아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유진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이는 눈치채지 못했죠. 아기 정말 예쁘네요.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닮아서 더 예쁘죠?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쳐다봤어요. 순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했어요. 이 아기에게 두 할머니가 있다는 걸. 하나는 생물학적 할머니, 다른 하나는 진짜 할머니.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사랑이니까. 3년 후. 순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네 카페라는 이름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순이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이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민수는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죠. 커피 한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요? 네. 순이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도 기억하는구나. 민수가 웃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내주고 순이는 민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말. 순이야, 나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간 거짓말한 것.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 소용없는 거 알아.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진짜로.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감정만은 진짜였어. 알아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당신이 저를 사랑했다는 거. 그럼.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신뢰가 없으면. 순이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30년간 제 신뢰를 배신했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정말? 네.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고 아기를 혼자 키우고. 순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감사해요. 뭐가? 지은이를 제 삶에 데려와줘서. 순이가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누가 낳았든 상관없어요. 제가 키웠고 사랑했으니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뭐가요? 그렇게 말해줘서. 그리고 지은이를 지켜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일어났어요. 잘 살아, 순이야. 당신도요. 민수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순이는 민수의 뒷모습을 봤어요. 30년을 함께한 남자. 이제는 남이 된 남자. 하지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감정이 들었어요.
감사함. 그리고 평화. 현재. 순이는 60대 중반입니다. 카페는 잘 되고 있어요. 동네 명물이 됐죠. 지은이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유진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죠. 순이 씨 후회 안 해요? 유진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뭐요? 민수랑 이혼한 거. 그리고 지은이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왜요? 이게 최선이었으니까. 지은이에게도 우리에게도. 순이는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 씨는요? 후회해요. 저도 안 해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지은이가 행복하면 됐어요. 그게 엄마 마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엄마 마음이죠. 두 여자는 웃었습니다. 30년 전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같은 딸의 엄마인 두 여자.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엄마란 낳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순이는 카페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